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른바 에너지 전환 지원 법안이라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이라고 하는 그 의원이 비례대표입니다. 의원이 이제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그 법률안의 정식 명칭은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그래서 약칭해서 에너지 전환 지원 법안이라고 약칭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이 올해 제출된 게 아니고 작년 10월 13일에 제출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지난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10월 13일 작년 그 법안을 제출하고 발의하고, 그리고 이제 10월 14일 이제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긴데, 이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가 있었는데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이 114건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좀 덜 가졌거나, 또는 그냥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서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견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근데 제출된 의견들은 거의 다 반대 의견이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에 그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법안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법안이 발의가 됐냐?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에너지 전환을 하는 그런 발전 사업자나 또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이제 그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 하니까 좀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 물론 정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그 문재인 좌파 독재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원자력 발전과 그 다음에 석탄 화력 발전, 이 석탄 화력 발전을 다른 형태의 그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LNG 발전 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것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전환이고, 이걸 지원해주는 목적, 그러니까 원전하고 석탄 화력 발전을 없애고 또는 축소하고, 대신에 이제 LNG 발전이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이것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에 대한 발전 사업자나 지역에 대해서 일정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법안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정말 굉장히 이 좌파들이 제출하는 법안이 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명목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그냥 탈원전 정책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법적으로 강행하려는 악법, 이렇게 제가 규정을 했는데, 이 탈원전 정책이 망국적 무한이라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깨끗하고 경제성이 있고 안전한 그런 발전원인데, 이것을 없애고 태양광 발전과 같은 정말 굉장히 값비싸고, 그리고 오히려 환경 파괴, 환경 오염을 더 많이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 그런 발전 형태로 전환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LNG 발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나 이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이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온실가스 그 배출량을 저감시켜야 되는 그런 국제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발전 형태가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가장 적게 발생시키고 있고, 그 반면에 근데 석탄 같은 경우나 LNG 발전 같은 경우는 LNG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을 전환시킨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원자력 발전을 석탄과 마찬가지 수준의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LNG 사업, LNG 발전으로 전환시키고 또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근데 태양광 발전 같은 것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약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그리고 흐린 날씨, 이런 날씨에는 발전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력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산림 같은 걸 깎아야 되죠. 산림 파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굉장히 유독한 화학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이 나중에 환경오염을 극심하게 유발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그 내용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하여튼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자력 발전을 하여튼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LNG 또는 여러 가지 환경 파괴 측면이나 전력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건 동시에 부칙에도 나와 있지만 이걸 소급 적용을 시킵니다. 소급 적용을 시켜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그 월성 1호기가 폐지됐죠. 그럼 월성 1호기에까지 소급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기존에 그 이미 법적 근거 없이 어떻게 말하면 불법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그 탈원전 정책을 사후에 소급을 통해 가지고 사후에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법을 근거로 해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겠다,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진 그런 정말 중요한 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 이게 뭐냐면 이 법안의 논리에 따르면 LNG 또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 에너지는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 그리고 여러 가지 산림 파괴나 또는 이제 많은 폐기물들을 남기기 때문에 절대 깨끗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물론 LNG도 마찬가지죠. LNG 발전도 역시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이다. 전혀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좌파들이 하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서 그렇지, 실제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절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바꾸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자력 발전과 석탄 화학 발전을 LNG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바꾸겠다. 이게 바로 에너지 전환이다 하는 내용을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좌파들의 밥그릇 튕기가 역시 나타납니다.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중요한 위원회를 두 개를 만들게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 전환 지원위원회, 줄여서 지원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지원위원회를 만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전환 지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위원은 어떻게 하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당연직 위원장이고, 그러면 나머지 위원은 어떻게 선임을 하느냐? 그 위원장, 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 같은 경우는 위촉을 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위원 중에 과반수 이상이 민간인이어야 됩니다. 민간인. 그러니까 적어도 20명으로 구성됐다고 보면 11명 이상이 바로 민간인이 되죠. 바로 이 민간인, 이 자리가 어떻게 말하면 좌파들의 철밥통이 되는 거죠. 그죠? 아시다시피 지금 그 탈원 정책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밀어붙이는데 사실은 그것을 추진했던, 주동했던 그런 대표적인 세력이 환경단체죠. 환경단체. 특히 좌파, 환경단체는 대체로 다 좌파입니다. 좌파 환경단체들이 밀어붙였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의 좌파 환경단체의 몸담고 있는 그런 회원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파 환경단체들의 몫을 챙겨주는 겁니다. 몫을. 그러니까 지금 성인지 교육 같은 거 지난주에 했던 그 법안 같은 경우는 좌파 여성단체들 그 밖으로 챙겨주는 거죠. 이 법안은 좌파 환경단체들의 밖으로 챙겨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임기는 2년이고 그리고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임할 수. 근데 이제 이 위원회가 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발전 사업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금을 이제 주게 되는데 그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찬가지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하여튼 그 발전 사업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체결하는 그것과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금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바로 지원위원회, 에너지 전환 지원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또 하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비용심사 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문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냐면 그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지원금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또 얼마만큼 지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 바로 그 비용심사 전문위원회입니다. 이 비용심사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5명 이내의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좌파 환경단체 구성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개의 위원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 자리를 좌파 환경단체의 구성원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심사전문위원회는 어떤, 마찬가지로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지만, 하여튼 그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하여튼 좌파 환경단체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이 에너지 전환 관련 위원회에 다 포진하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전환, 즉, 또는 탈원전 정책을 기정사실시킨 거죠, 법적으로. 이미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에너지 전환 정책, 즉, 탈원전 정책은,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가진 정책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반발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건 지원금 달라 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국가의 그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 사업 또는 에너지 사업, 이것을 좌파 그 진영의 그 논리에 따라서 에너지 산업을 완전히 박살낸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가 발생하겠죠.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굉장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원전 산업, 이게 완전히 도태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그리고 또 그 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이게 결국 발전 단가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사태가 초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여튼 추진하기 위해서 두 개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여튼 좌파 환경단체 종사로 하여금 진출하게 만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발전사업 변경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건데 발전사업, 원자력 발전사업 또는 석탄 발전사업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허가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규모를 축소시킨다든지 발전량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받은 발전사업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취소를. 그리고 또는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취소와 철회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게 법적으로 원래 이제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는 그냥 취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발전사업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발전사업을 포기하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자, 이 협약을 통해서, 이 협약은 누가 하느냐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발전사업자가 맺는 협약입니다. 그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발전사업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되고 내용은 뭐냐? 기존의 발전사업을 축소시키는 것. 변경이라는 게 사실 축소입니다. 그리고 아예 발전사업을 포기하는 것. 이게 취소입니다. 취소는 처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발전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또는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 발전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또는 발전 사업을 포기하도록 협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마치 계약을 통해서, 즉 협약을 통해서 발전 산업을 자발적으로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을 갖추는 겁니다. 갖춰서 다른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발전 변경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협약 자체는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정한 발전 사업자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발전 사업자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의, 협약을 맺자는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로 그건 가압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까 뭐냐면 그 협약을 체결하자는 제의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거부를 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약 체결을 사실상 강제하는 겁니다. 이미 탈원전 정책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 안 돼. 축소해. 그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자고 하면 뭐 사업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협약이라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그 원자력 발전의 축소 내지는 폐지 이것을 사실상 강제하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형식은 합의의 협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령이다. 축소 명령이고 폐지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압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협약 체계, 발전 사업, 협약입니다. 이게 사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강제성 문제가 늘 제기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난번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도 한수원에다가 하여튼 뭐 이사회 열어가지고 발전사업 이제 100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은 강제를 했죠.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무원들이 정글림이라고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서 수사가 개시될 것 같으니까 정글림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건 바로 뭡니까? 가압이 없었다면 정글림이랄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가압을 했다는 것이 증거상으로 서류상으로 남아있으니까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지운 겁니다. 증거인멸을 한 거죠. 거기서 보다시피 하여튼 이건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측면에서 사실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협약 형식으로 발전 사업을 접도록 만든다. 원자력 발전 사업을 접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는 축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상 강제력이 작동하고 있다. 강제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 발전 사업 협약을 해가지고 발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했을 때 피해가 발생하겠죠. 기존의 발전 사업자는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해놨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 투자된 비용뿐만 아니고, 뭐, 고용 문제나 임금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지역사회도 상당히,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그게 소요된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된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그 규정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유혹하는 겁니다. 발전 사업은 못하게 막는데 현금으로 돈 줄게. 발전 사업, 원자력 발전, 원전 포기해.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지원 액수가 얼마나 결정될지, 어떤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질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그 액수나 대상,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만, 하여튼 지원을 해줘서 원자력 발전 사업을 포기하도록 또 축소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원전 폐기를 그 발전 사업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강제할 수 없으니까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지원금을.
지원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발전 사업을 포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전력 수급, 즉 전력 안보, 에너지 안보 이 문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70년대 그 오일 쇼크 같은 것을 겪으면서 에너지 중요성을 우리가 처절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어떡하네? 보상해 주니까 협약 맺으면 보상해 줄게. 그럼 너는 손해 보지 않는 거 아니냐? 물론 개인적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안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국가의 에너지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 안보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에너지 안보에 관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발전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 이건 보상은 안 해주지만 지원해 준다는 거죠. 지역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즉 국가 전체의 에너지 안보라는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하는 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전을 축소하거나 또는 그 원전을 폐기한 발전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또는 입주할 예정인 그 발전소가 원전이 들어설 예정인 그 지역 또는 이미 그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발전 사업자와 그다음에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관련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간에 이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그 원전을 포기하거나 축소하게 만들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미끼를 던져놓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의 에너지 안보는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미끼를 던져놓고 그걸 통해서 바로 이제 탈원전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이 법안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럼 지원금을 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일반 세금으로 일반 예산에서 이것을 지출할 때는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좌파 독재 정권에서 추진하는 그 망국적인 그 탈원전 정책에 따른 그 비용을 왜 국민이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반발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아니,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이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느냐. 당연히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묘한 수법을 씁니다. 일반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지원금의 재원을 일반 예산에서 충당하지 않고 따로 뭐냐면 이제 기금을 만듭니다. 그런데 기금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부담금을 올립니다. 그게 에너지 전환 지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이게 정말 엉터리 논리인 게 뭐냐면 자, 원전 사업자로 하여금 원전을 축소시키거나 폐지하라고 협약을 맺죠. 그리고 이 축소하거나 폐지한 원전 발전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줍니다. 근데 그 지원금을 지급하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에너지 전환 지원 부담금에서 나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에너지 전환 지원 부담금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자, A라는 원전
사업자가 있다고 하고 B라는 원전 사업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B가 만약에 원전 사업을 포기한다 또는 축소한다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지원금을 준다고 했죠. 그러면 이 지원금을 어디에서 그 재원을 확보하느냐 하면, 기존에 원자력 발전 사업이나 또는 석탄 화력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발전 사업자들, 이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물립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게 그렇죠. 기존의 원전이나 석탄 화력 발전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 부담금으로 하여튼 그 발전 사업계에서 퇴출되는 그 발전 사업자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지원금을.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정말 엉터리 논리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예컨대 이 원자력 발전이나 석탄 화력 발전을 하여튼 그 축소하거나 폐지함으로 인해서 뭘 육성하게 됩니까? LNG나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게 되죠. 그러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게 LNG나 LNG 발전이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탈원전 정책으로서 정책에 의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LNG 발전 사업자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죠. 원래 원자력 발전이나 석탄 화력 발전이 살아있었더라면 이 사업들은 경쟁력이 없죠. 또 들어설 수가 없죠. 근데 오히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LNG 발전 사업이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이 가능하게 된 거고, 그러면 또 수익을 내게 된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담금은 기존의 그 원자력 발전 사업자나 또는 석탄 화력 발전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게 아니고, 오히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은, 혜택을 입은 그런 LNG 발전 사업자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 혜택을 입었으니까 부담금을 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기존에 지금 가동되고 있는 그 원자력 발전 사업이나 또는 석탄 화력 발전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물린다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업계에 이 부담금을 또 물린다는 겁니다. 사업도 못할 판인데 부담금까지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 원전 사업이나 석탄 화력 발전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접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부담까지 물어야 되니까요. 부담까지 물게 되면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또 그렇다고 뭐 전기요금 인상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존의 원자력 발전 사업을 하고 있거나 석탄 화력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다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전 사업을 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협약을 통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익성이 없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협약을 맺어서 뭐냐면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지원금이라도 받아내니까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원자력 산업을 원자력 그 발전 산업을 고사시키겠다는 겁니다.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원자력 산업을 포기하든지, 원자력 발전 산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부담금 때문에 생산성이 약화돼서 원자력 발전 사업을 포기하든지, 어느 경우든 간에 원자력 발전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정말 아주 끔찍한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죠. 혜택을 입은 사람에게 그
그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을 부담시키는 게 맞죠. 근데 오히려 그래 발전사 사업 때문에 언제 퇴출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는 발전 사업자에게 그 부담금을 다 물린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부담금 자체의 성격은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근데 그 기금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에너지 전환 기금입니다. 에너지 전환 기금인데 이 에너지 전환 기금에 뭐냐면 재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전 사업자가 이제 발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지원금 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지원금을 잘못 신청했을 경우 그때는 환수를 합니다. 그 환수 받는 부분 있죠. 그죠? 그 부분이 기금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부담금. 그 원자력 발전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 이게 또 마찬가지로 그 재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력 산업 그 기반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사업부에 규정되어 있는데 하여튼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여기서 일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수익금,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에 따른 그 수익금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을 통해서 얻은 수익, 이것이 바로 이제 에너지 전환 기금의 재원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그 발전 사업자로 하여금 하여튼 부담금이나 등등 뜯어가지고 즉 예산에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예산에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고 그냥 사업자로부터 뜯어낸 그 돈 가지고 원전 사업 다 폐기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을 그런 목적으로 쓴다. 반국가적인 그런 탈원전 정책에 쓴다라고 하는 여론의 비난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예산을 안 끌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전환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이 전환기금에서 지원금을 다 지급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파 정부는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겁니다. 손 안 대고. 자기들은 전혀 부담을 안 지고 심지어 정치적 부담도 안 지는 거죠. 세금 안 쓰니까, 예산 안 쓰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챙길 건 다 챙깁니다. 위원회 같은 거 다 챙깁니다. 챙기면서 어떻게간에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참 정말 이 좌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정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탈원전 해가지고 원전 발전 사업을 다 포기시키고 원전을 포기시키고 그 다음에 지원금 형태로 그 반발은 또 무마시키면서 좌파들 일자리는 다 밖에서 다 챙겨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는 나몰라라 하면서 사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사실은 파괴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제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성 1호기 그 폐쇄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정권 바뀌면 이 문제 삼아야 됩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뭐냐면 이게 직권남용이고 재산권 침해입니다. 한전도 기업입니다. 한수원도 기업이죠. 그 기업의 그 중요한 사업 영업인데 사업을
대통령, 문재인의 정책에 따라서 그냥 법적 근거 없이 폐쇄 조치를 해버린 거죠. 심지어 경제성에 관한 자료까지 조작해가면서 그렇게 했죠. 이게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지금 원래 그 선거인멸과 관련된 사건을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지금 사실 유야무야 되고 있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수사하도록 요청을 했지만 그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그게 넘어가는 거죠. 현 정권에서 이거 못 밝히는 거죠. 다음 정권에서 밝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간에 이런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된 이런 법적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하겠냐. 이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즉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그 법률에 따라서 탈원전 정책을 합법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의 숨어있는 의도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지원금 주고 협약 체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사이에서 그리고 아무런 피해 없이 하여튼 발전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탕 발림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급격하게 와해시키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입법예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는 입법예고에서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앞으로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이 법안을 저지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곧 해드린다면 곧 5시부터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 뉴데일리 TV에 생방송으로 출연하십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끝나면 대표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악보를 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